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6년, 당신은 지금 가진 소중한 것들 중에서 무엇을 잃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 속에서 무엇을 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멀게만 느껴지는 2026년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주는 벼락부자의 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그야말로 벼락거지라는 잔혹한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들려옵니다. 과연 이처럼 극단적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예견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막연한 위협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뒤바꿔 놓을 현실적인 변화의 거대한 신호탄이 이미 발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이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부터 함께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2026년이라는 시점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달력에 표시된 하나의 연도를 넘어 이 시기가 특정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전환점들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거대한 강물이 한 곳으로 합쳐지는 합류점처럼 전 세계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시점이 바로 2026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팽팽한 긴장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변화의 물결은 역시 인공지능, 즉 AI의 본격적인 산업 적용과 그 파급력일 것입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나 영화 속 상상력이 아니죠.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2026년경에는 그 영향력이 실험실을 벗어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더욱 정교하게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사무실에서는 AI 비서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의사결정을 돕는 일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 기존의 일자리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탄생시키는 거대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산업혁명 시대의 증기기관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AI는 우리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구 구조 변화의 가속화 역시 2026년 전후로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노동력 감소, 소비 시장의 위축, 연금 및 복지 시스템의 부담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감소는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고령 인구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죠. 이처럼 인구 그래프가 급격히 변화하는 모습은 마치 느리게 움직이는 쓰나미처럼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도 2026년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경제 모델이나 성장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전 세계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등장 등은 모두 기존의 경제 상식을 뒤엎는 변화들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나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고 도약할 것이며 또 어떤 나라는 변화에 뒤처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계 경제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기가 바로 2026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도약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들려옵니다. 바로 벼락거지라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대체 이 벼락거지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걸까요?
그 불평등의 구조를 지금부터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위협하는 요인은 바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소멸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사람이 하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기계나 인공지능의 몫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식당의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 은행의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챗봇처럼 서비스업에서도 자동화가 확산되고 있죠. 심지어 데이터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 일부 창작 활동까지도 AI가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18세기 산업혁명 시기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수많은 수공업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당시 기계를 파괴하려 했던 러다이트 운동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의 절망적인 몸부림이었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에서 기술의 발전이 특정 직업군의 가치를 빠르게 하락시키면서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냉혹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자산 가치의 하락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매달리게 되면 내가 가진 자산이 어느 순간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시대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부품 공장이나 관련 기술이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앞에서 그 가치를 급격히 잃어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혹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 산업 구조의 변화나 인구 유출로 인해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게 되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은 영원히 오르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끊임없이 재평가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필름 카메라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던 것처럼요. 변화를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힘들게 모아온 자산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지는 뼈아픈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변화하지 않는 자산은 결국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회로부터의 소외 현상도 벼락거지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 기회인지 분별하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며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데 실패한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부의 창출 기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잠재력을 이해하고 앱 개발이나 관련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던 사람들과 단순히 전화통화에만 사용했던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것처럼 말이죠. 정보 격차와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는 결국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뜨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해도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새로운 금광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을 모르거나 곡괭이를 다룰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개인과 집단은 순식간에 경제적 기반을 잃고 벼락거지라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된 것이죠.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냉혹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고 나아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던져드렸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죠.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더 나아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먼저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자세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역시 배움의 자세일 겁니다. 마치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익혀야 하죠. 과거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정도 배움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어제 배운 지식이 오늘 구식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니까요. 마치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거나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유연한 사고와 적응력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마치 물이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모양에 맞춰 변하듯이 우리도 새로운 상황에 자신을 기꺼이 맞춰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건 안 되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유연한 사고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야말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또한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마치 외다리 의자처럼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각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본업 외에 취미를 살려 부업을 하거나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여러 개의 밧줄을 엮어 하나의 튼튼한 동아줄을 만드는 것처럼 다양한 수입의 흐름을 만들어두면 경제적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테니까요.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하겠죠. 이 모든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멘탈 관리와 회복 탄력성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정신력, 그리고 실패를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다음 도전을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이죠.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뿌리를 단단히 내린 나무처럼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강인함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고를 온전히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관계망 구축, 즉 네트워킹은 우리가 가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죠. 마치 험한 산을 오를 때 동료들과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듯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인맥을 넓히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영감과 지지를 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고요.